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고영신의 시사정당 시작하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대법원이 민주당이 제기한 사법행정위 설치 법안에 대해서도 반대 입장을 표명한 데 이어서 민주당 김용민 의원이 제출한 공수처법 개정안에 대해서도 분명한 반대 입장을 표명하고 나서서 주목이 됩니다. 이진공 교수님과 이 문제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교수님, 얼마 전에 이탄희 의원 등이 제출한 지금 현재 대법원 법원 행정처를 사법행정위원회로 만드는 법안에 대해서도 대법원이 상당히 강력한 반대 입장을 표명을 했습니다. 네. 이번에 김용민 의원이 또 이 공수처법 개정안을 지금 제출해 놓은 상태예요. 국민의힘이 공수처장 추천위원을 추천하지 않을 경우 이 법안을 처리해 갖고 밀어붙이겠다 그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김용민 개정안을 보면은 우선 야당의 견제권을 지금 없애버렸거든요. 자기들이 이 안을 만들면서 패스트트랙에서 강제 처리할 때 이거 게슈타 법안 아니다. 야당이 견제권을 갖고 있고 야당이 용인하지 않으면 공수처장을 임명할 수 없다. 그렇게 했는데 지금은 전혀 지금 상황이 바뀌어버린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저기 뭐 이게 처음에는 이 야당한테 아주 큰 권한을 줘가지고 비토권을 주는 듯 같이 해놨잖아요. 그러니까 7명 중에 6명이 하니까 야당 추천이 2명이니까 야당이 동의하지 않으면 공수처장을 임명할 수가 없죠. 그렇게 했는데 지금 김용민이가 내놓은 것은 그걸 5명으로 해버린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때까지만 해도 여당에 이것도 꾀가 있으니까 뭐냐면 야당 몫으로 둘이 주는데 원내 교섭단체가 그때 자유한국당뿐 아니라 바른미래당이든 다른 당이 틀릴 수도 또 있었죠. 연동형 비례대표제가 되면 정의당도 원내 교섭단체가 될 가능성이 많다. 그러니까 그렇게 봤죠. 하나씩 나눠 먹을 걸로. 하나씩 나눠 먹으면 하나는 우리 거다. 그러니까 너 혼자 아무리 반대도 소용없어 이제 그런 계산이 있었는데 어떻게 하다 총선에서 자기들이 대압승을 거뒀는데 문제는 교섭단체가 하나 더 안 생겼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는 지금의 그 국민의힘이 이제는 비토권을 그야말로 행사하게 됐거든. 그러니까 이제 계산이 잘못된 게 하나 있죠. 그 다음에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아니 민주적인 어떤 법을 만들겠다, 법 체계를 만들겠다면서 세상에 말이죠. 꾀를 그런지 이렇게 못된 꾀를 하면 안 되지. 이게 본래 여당목 둘, 야당목 둘 하는 것은 야당에게 자기들 말 맞다나 비토권 정 안 되더라도 하다못해 견제권 정도는 행사할 수 있도록 하는 의의가 거기 있거든. 제도 의의가. 그렇죠. 그거 없애버리는 거. 그러면 그걸 없애버린다 이것은 야당을 무시해버린다 이 말 아닙니까? 입법 과정에서 아예 배제해버린다. 이런 법을 어떻게 김용민 의원이 이 사람이 대한민국 국회의원 맞는지 모르겠는데 어떻게 이것도 변호사 출신 아닙니까? 그러니까 못된 짓을 그런 사람들이 하는 거죠. 민변 출신들이거든요. 그래가지고 이번에도 그것도 없애지만 공수처를 이제 전에는 검사도 25명 했는데 그래갖고는 부족하다. 그래갖고 50명으로 늘리고 수사관도 40명에서 70명으로 슈퍼 공수처를 만드는 것까지는 좋은데 거기다가 저는 이제 변호사가 한 10년 정도 이렇게 자격 요건을 했는데 그것도 5년으로 줄였어요. 그러니까 저 민변 젊은 애들 전부 검사시켜가지고 공수처 완전 슈퍼 민변 공수처 만들려는 의도를 나타낸 거란 말이에요. 예, 그렇죠. 그래가지고 검사도 자격 요건을 그렇게 완화했죠. 또 하나는 지금 말씀하신 대로 수사관은 70명으로 늘려놓고 그것뿐 아니라 필요할 때는 더 파견을 받을 수 있는데 무제한으로. 아, 그래요? 예, 파견을 받는데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이제 우리 정원은 요거다. 그런데 거기다가 필요할 경우에는 파견을 요청할 수 있다. 그 파견은 뭐냐면 정원에 안 들어간다. 정원에 정원에이면서 무제한이다. 대학에도 그거 아닙니까? 정원에 해갖고 중국인 유학생들 잔뜩 받아들여가지고. 그럼 이게 그야말로 슈퍼 공용 수사청이 되는 거예요. 수사청이. 이렇게 되면 그러잖아도 이게 지금 다른 어떤 수사기관보다도 상위에 있게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 짓을 하죠. 네? 그러니까 이거를
공공연히 노골적으로 자기들의 의도로 그냥 김용민 의원이 발의한 이 법안에 그대로 다 드러내고 있는 거 아닙니까? 예? 그 다음에 뭐 또 뭡니까? 이 임기도 지금 고쳐버렸죠. 임기도 원래는 3년에다가 뭐 3번 연임으로 되어 있는데 그것도 7년으로 늘려버리고 임기 제한을 없애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대로 하겠다는 거지. 그 다음에 또 뭐냐면 이렇게 임기를 해버리면 다음 정권이 들어서도 못 바꾸게 대못을 쳐놓는 거예요. 이 문재인 정권에서 임명한 사람이 그대로 갈 수 있도록 그렇게 자기들이 컨트롤할 수 있도록 만들어 놓은 거라니까요. 그 다음에 이제 또 그런 것도 있잖아요. 이 공수처장이 시키면 검찰총장이나 경찰청장이나 이 말인데 그 사람들이 시킨 대로 해야 되거든. 야, 그 사건 우리가 해. 사건 그렇죠. 갖고 와. 사건 보고해. 뭐 이렇게 하면 그러면 관계가 어떻게 됩니까? 그럼 법무부 장관하고 행정안전부 장관은 뭐가 되는 거예요? 그 위에 이제 공수처장이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런 권력기관을 어떻게 헌법에 근거도 없이 창설할 수 있냐고. 그래서 문재인 대통령이 나온 경희대 그 유명한 허영 교수라고 있잖아요. 네. 석좌 교수도. 우리나라 헌법학에 아마 태두 정도 되시는 분이죠. 그분이 이건 유연이다. 법에도 없는 그러니까요. 이런 옥상옥에 국가기관을 설치할 수 없다고 계속 주장하고 있잖아요. 국정원이 만약에 헌법 근거 없이 국정원을 설치하면 그게 됩니까? 그러니까. 예? 법에 없이 어떻게 국가기관을 설치를 하느냐 이거예요. 국무위원회 있죠. 헌법기관을. 예. 아니 그러니까 국무위원회 있잖아. 국무위원회는 헌법 근거도 없이 국무위원회 만들어가지고 거기서 할 수 있습니까? 못하죠. 국무총리는. 그런데 어떻게 그러니까 이게 공수처는 말이죠. 장관들 위에야 전부. 네. 이런 초법적인 그런 기관을 만들면서 권력기관을 만들면서 아무 근거도 없어요. 지 법에 의해서 지 근거밖에 없는 거야. 그러니까 지금 대법원이 이번에 야당 윤한홍 의원의 그런 개정안에 대한 의견을 지금 대법원 측에 요청을 한 거 아닙니까? 대법원의 생각은 어떠냐 하니까 이것의 어떤 그 개정안의 찬반의 뜻을 표명한 것은 아니라는 전제로 했지만 사실상 반대 의사를 표명한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게 하나가 말씀하신 대로 관계기관이 어떤 그 협의를 통해서 이첩을 할 때는 불가피한 사유가 있을 경우는 안 할 수도 있다는 예외조항이 어디든지 다 있는 거거든요. 예외 없는 그런데 여기는 공수처장이 요청을 하면 대검이라든가 경찰이 바로 넘겨야 하는 거예요. 이유 없이. 그러니까 상위 기관이냐 뭐냐 이런 의문을 제기를 한 거 아닙니까? 또 하나는 이건 슈퍼 기관으로 된다. 초 권력기관화 된다는 그런 우려를 표명을 한 것이죠. 그러니까 이거 제 생각에는 문재인 대통령보다도 이게 권한이 더 센 거거든. 네. 공수처장 되면 적어도 이 분야에서는 사법적인 분야에서 그러면 대통령이 자기 임기 끝나고 여기 가려고 그러나? 그런데 어떻게 이렇게 하면서요 이런 식으로 기관을 만드는 거 이거는 세계 유례가 없는 거 아니에요. 어디든지 이런 거 없어요. 사실 왜 이런 정도의 정권을 갖고 있는 그 유명한 중국의 그 감찰위원회인가 거기도 수사는 있지만 수사권은 이제 기소권은 없어요. 그 다음에 그거는 헌법기관이에요. 네. 그런데 우리는 아니 수사권, 기소권 다 갖고 있고 대신 헌법기관도 아니란 말이에요. 아니죠. 아닌데다가 판검사는 여기서 기소할 수 있거든. 그러니까 사실은 판검사 잡으려고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판검사 꼼짝 마라 이러면 그 나라 사법 체계 완전히 엉망이 되는 거지. 그 다음에 상권 분립이라는 게 없어지는 거지. 왜? 사법부가 입법부나 행정부에 완전히 귀속돼 버리는 거 아니에요. 그렇게 되는 거죠. 이러면 대한민국의 상권 분립이라는 그 원칙은 없어지게 축 하나가 그러니까 국가 권력의 중요한 축 하나가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이걸 자기들 마음대로 없애버리는데 우리나라의 그 준사법기관이죠. 검찰도 준사법기관이잖아요. 그 다음에 사법부, 대법원 이런 데서 이 사람들 진짜 요새 정신 나간 것 같아. 자기들 완전히 지금 유명무실화 시키는데 거기 앉아가지고 이거는 뭐 우리가 찬반을 말하는 게 아니다. 이런 식으로 조심하고 그러면서 말은 해야 되겠는데 좀 세게 이야기하면 밑보일까봐 있어. 조심조심 이렇게 하고. 이게는 자기들 개인의 밥그릇 문제가 아니고 권한이 문제가 아니라 국가의 중요한 권력 구조
근본 자체를 뒤흔들어 버리는 문제인데 이걸 어떻게 이 사람들은 이게 말도 안 하고 있는지 몰라. 그러니까 김명수 대법원이 워낙 친문이다 보니까 뭐 사법행정처에서 법원 행정처에서 의견을 냈지만 또 김명수 눈치를 안 볼 수가 없는 것이고 그러나 이 공수처가 출범하면은 누구를 겨냥한다는 것은 자기들도 다 아는 거 아닙니까? 아, 일반직 고위 공무원이야. 아, 경찰 조사도 하고 검찰 조사도 지금도 다 하고 있는 건데 결국은 판검사들은 이게 손아귀에 쉽게 넣지를 못하니까 특히 판사들의 경우는 그러니까 공수처 만들어갖고 언제든지 불러서 수사를 할 수 있도록 지금 만들려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래서 사법부도 완전 손아귀에 넣으려는 거거든. 그러니까 자기들도 불편한 심기를 지금 표명을 크게는 못하고 작은 목소리로 한 거죠. 그 조심조심. 네. 그리고 불만은 아닙니다. 많은 뭐 이런 식인데 이것도 있고 사실 수사한다는 그 자체가 엄청스러운 압박이거든요. 그 수사권은 3급 이상 되면 전부 공수처가 다 한다며. 네. 예? 그러니까 검찰은 이제 4급만 하는 거예요. 5급 이하는 저 그렇죠. 하위직은 경찰에서 하고. 근데 4급이라고 야 난 4급만 먹고 이제 그만 떨어져 이건데 4급 그 이제 고위 공직자들 범죄는 한 사람 단독 범이기가 어렵다고 되게 얽혀 있거든. 네. 그러다 보면 3급도 얽혀 있고 뭐 4급도 있고 5급도 얽혀 있을 거란 말이지. 그러니까 검찰 손댈 거 하나도 없어. 사실상 할 게 없죠. 없죠. 네. 그러니까 그야말로 공소 유지하는 그런 기관이나 하라 이건데. 4급 수사하다 보니까 2급도 있고 1급도 있고 차관도 있고 장관도 있으면 공수처에서 빨리 요리 보내. 그럴 거 아닙니까? 그럼요. 당연히. 네. 그다음에 그러니까 추미애 장관은 역사상 대한민국의 법무장관으로서 자기 산하 기관 죽이는데 앞장섰다. 근데 본래 이런 게 있어요. 그 옛날 이야기들 보면 만약에 옛날 제갈량이가 남만을 이제 그 평정하러 가잖아요. 원정을 가면 꼭 앞잡이를 누구 세웁니까? 그 남만 사람 세운다. 원래 그런 거죠. 그다음 우리 옛날에 그 언론 길들인다고 할 때 꼭 누구 시키냐? 기자 출신 시킨다. 옛날 그래서 허문도라는 사람이 유명한 사람이 있잖아요. 쓰리허 중에 한 사람 아닙니까? 그 이것도 보면 꼭 그거 죽이는데 법조인 앞세우는 거야. 어? 그래가지고 법조인이 지 죽을 짓 하는 거지. 사정을 제일 잘 아니까. 예. 그 추미애도 그래서 들어간 거 아니야? 제가 가가지고 결국은 자기 산하 기관 다 죽이고 자기만 죽입니까? 검찰만 죽이는 게 아니라 이제 자기 친정이 거기는 그래, 판사 출신 아닙니까? 그러니까 법원까지 다 다 죽이는 죽이는 거지. 자기가 혼자 출세하겠다고. 서울시장 한번 해먹겠다고. 그런 거 아닌가? 예, 기가 막히네. 근데 서울시장 하면 안 되지. 시민이 안 찍어주겠지. 나온다 하더라도. 그건 지 마음이지 뭐 우리 국민들이나 시민들이 추미애를 찍을 사람이 얼마나 있을까요? 글쎄 말이에요. 그러니까 자기는 그래도 내가 인기인이라고 생각해. 요즘 하도 신문에 나오고 방송에 계속 추미애 이러니까 자기가 굉장히 인기인이라고 지금 생각하는지 몰라. 어쨌든 추미애한테 지금 새롭게 내려진 미션이 바로 이 공수처 출범 아닙니까? 이미 검찰은 이제 당신이 다 장악했고 검찰 장악의 마지막 활용 점정 대미는 공수처를 출범해갖고 이제는 윤석열이가 그 자리에 있든 없든 아무 상관없이 이렇게 만들겠다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며칠 전에 문재인 대통령이 권력기관 개혁회의 무슨 전략회의라고 하는데 추미애 면 세워주기 위한 회의 아니었습니까? 이벤트 행사였는데 거기서도 당정청이 합심해갖고 공수처 빨리 설립할 수 있도록 출범할 수 있도록 하라고 특별 지시를 내린 거 아닙니까? 문 대통령도 진짜 막무가내 뭐냐면 추미애 요즘 입장이 난처해졌다 이러니까 딱 옆에 둘이 같이 어깨 나란히하고 들어오잖아요. 아니 대통령이 조금이라도 생각이 있다면 요즘 상황이 이 지경이 돼 있는데 설령 그게 관례를 하더라도 이때는 추미애를 그런 식으로 하면 안 되거든. 조심시켜야 되는데 조심시키는 게 없어요. 야 마음대로 소신껏 해. 네 마음대로 내 뒤에는 내가 있어. 그거 메시지를 바로 준 거 아닙니까? 그렇게 같이 입장하는 것 자체가 그러니까. 메시지죠. 그때 뭐 나온 거 아무것도 내용이 없어요. 결국은 추미애한테 힘 실어주기 위해서 그런 회의라는 것을 하나 딱 해가지고, 알았지? 다들 봤지? 이거 아닙니까? 검찰, 당신들 확실해? 뭐 추미애가 날아간다? 어림없어. 그 얘기 전달을 하려는 건데요, 뭐. 그러니까 이제
또 밖에 나와가지고 뭐 국회 이런 데가 또 더 기고만장한 거지. 어디 그러니까, 나한테 감히. 김도우 의원이 그러니까. 불러도 대답도 안 하고 무건 수행해버린다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예. 또 하나 국회의원 안 했으면 여러 사람 잡겠다고 하고 자기도 지금 국회의원 했으니까 그렇지 판사하고 있었으면은 여러 사람 저 깜빡이 넣었어요. 그거 좀 이미 지난 얘기 좀 또 한 이야기인데 심평 변호사 이야기했잖아요. 그 임명장 저 받으러 그 춘천지법으로 그 발령이 났죠. 임명해가지고 그쪽으로 첫 부임하게 되니까 펑펑 울었다면서. 예? 본인은 아니라고 또 해명하고 그러니까 있어요. 자기는 아니고 그게 뭐냐면 이 전두환 정권한테서 임명장 받는 걸 그걸 거부했을 뿐이다. 아니 그걸 거부하면 그 시대에 판사 안 하지. 그 판사는 하는데 그거 안 오고 다 변호사로 간 사람들도 많습니다. 그러니까. 정말 제대로 된 사람들은. 그러니까 판사 자리는 내가 하지만은 임명장은 안 받아. 그게 투쟁입니까? 어쨌든 지금 민주당에서는 김태년 원내대표 이 사람도 대통령이 벌써 얘기했기 때문에 인의가 했는데 인의 마음대로 아닙니까? 그래서 11월까지는 처리해야 한다. 무슨 수를 쓰든. 그러면은 지금 이 내놓은 말하자면 개정안 대로 간다. 갈 수밖에 없다. 이렇게 지금 엄포를 놓고 있는데 김종인 국민의힘 비대위원장도 또 그분도 밀당의 선수니까 우리 2명 추천하려고 열심히 찾고 있어. 준비하고 있어. 또 이렇게 나왔는데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그 보니까 저 김종인 위원장이요 상당히 왜냐면 옛날에 자기가 민주당에서도 있었잖아. 네. 정체성이 지금 혼동이 와서 그런데 저 큰 집 작은 집 생각하는 모양이에요. 그래서 큰 틀에서의 정책은 방향 같다. 입장도 같고 그래서 저 공정경제 3법도 그것도 처리해야 되는 거고 이것도 법에 있으니까 우리가 그 위원 추천 해줘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제 생각에는 김종인 비대위원장은 그런 쪽으로 가려고 할 거고 주호영 저 사람 보니까 뭐 김종인이 뭐 앞에서 바른 말 하는 같이 하면서도 결국은 또 김종인 비대위원장 하자는 대로 하는 사람이 돼. 그러니까 국민의힘이 끝까지 버티지 못할 것 같습니다. 제가 볼 때는. 지금 헌재에다가도 이거 심판 청구를 했잖아요. 해보면 소용이 있습니까? 헌재도 다 저쪽 사람들로 채워져 있으니까요. 그건 소용없지. 그러니까 일찍이 대한민국 역사상, 헌정사상 이런 구도가 된 경우가 없었거든. 네. 적어도 옛날에 박정희 시대나 전두환 시대도 서법부나 이런 데서는 그 굴종하면서도 저항은 했거든. 네. 그래서 최고의 보루는 지켰다고 자기들. 네. 지금 그거 아니잖아요. 자진해서 갖다 주죠. 자진해서. 왜? 그거 잘 생각한 거야. 김명수 같은 사람, 저 춘천지법원장 하던 사람이 감히 상상도 못하는 사람 와 갑자기 대법관 다니고 대법원장으로 올려줘 버리니까 그 은혜가 백골난망이야. 내가 그걸 은혜는 갚아야지. 이런 생각을 갖고 있는 거 아닌지 모르겠어요. 정말 추미애, 김명수 이 사람들이 우리 사법 체계를 완전히 어떻게 보면 망가뜨리고 상권 분립의 기본적인 민주주의 원칙까지도 무너뜨리는 그러니까요. 그런 결과를 가져올 것 같아요. 추미애도 은혜 너무 또 거기 은혜 갚는데 그것 때문에 너무 신경 쓴 거 아닌가 모르겠어. 노무현 대통령 그 탄핵할 때 앞장섰잖아. 그때 민주당에서. 그거 때문에 지금 이렇게 충성을 열심히 하는 이제 거죠. 그거 용서해 주셨으니까 이 은혜 백골난망으로서이다 뭐 이래가지고 저러고 있는 거겠죠. 참나. 그래서 문 대통령이 어리숙한 것 같아. 옛날에 그때 누구는 무슨 어당팔이란가 뭐 그런 이야기 했잖아. 예. 예? 그런 식으로. 어리숙한 것 같으면서 어하다가 보면. 예? 당수가 8단이라는 거죠. 그런 이야기인데. 네. 네, 시청자 여러분. 지금 공수처법 처리가 목전에 다다라 있는데요. 이것을 막을 수 있는 세력은 야당밖에 현재로서는 없는 것 같습니다. 일단 김종인 비대위원장도 공수처법 처리 자체는 협조하겠다는 의사를 갖고 있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는데 문제는 공수처법을 처리를 하더라도 충분히 여당과의 협상을 통해서 지금 악법, 그게
아주 여러 가지 독소 조항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걸러내서 여야가 합의한 새로운 공수처법 개정안을 처리를 해야 그나마 공수처가 괴물 공수처를 되는 것을 막을 수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정말 국민의힘이 정신 똑바로 차리고 제대로 대처를 해 주셔야 할 것 같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